민주당의 법률 관련 최고위원장 네. 높은 분입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뭐 조기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네.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헌재에서 보셨더라고요. 네, 예,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이제 법정에서 직접 방청을 했고요. 네, 뭐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했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들어갔을 떨리죠. 때는 또 이제 긴장감이 좀 감돌았고 당황스러웠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파면 주문 낭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했던 것 같고요. 헌법 재판관을 향해서 네. 그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손가락질은 안 했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이 역사의 죄인이다, 당신들이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작은 목소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작은 목소리네. 아, 거기 법정에서 싸우면 또 안 되죠. 법정 소동죄가 이제 걸릴 수 있기 걸릴 수 때문에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네. 좀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도 황당한 모습들을 그렇게 연출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낭독을 하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양측을 한 번씩 응시를 하면서 이제 낭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탄핵 결정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지점이 좀 아쉬운데 네네네. 하나는 과연 이런 결정문을 이렇게 오랜 기간 썼어야 되는 건가 아, 맞아. 하는 부분들. 그건 맞아. 왜냐하면 저는 결정문 딱 낭독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추운 겨울날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위원회 분들 같이 이제 매번 저녁이고 낮이고 또는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다녔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계속 이런 걸 뚫고 이제 결정문을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의 결정문을 사실은 낭독은 문영배 소장 대행께 낭독을 했지만 네. 그 결정문을 써내려간 것은 국민들이 써내려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지점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엉뚱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뭔가 좀 이런 계엄 선포의 하나의 배경을 마치 제공한 빌미를 준 것처럼 양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또 뒤에 또 이어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의 인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그 책임을 일방한테 돌릴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아무튼 막 이렇게 그 지점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좀 복잡 다단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을 싹 드러내면 오히려 그냥 수미일관 일관성이 있는 결정문이었는데 네. 그 지점이 조금 굉장히 좀 아쉽다. 아쉬운 지점. 아쉽다. 예. 네. 네. 탄핵 소회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23일 동안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파면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들 그 무수히 많은 이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4대 4부터 아, 시작해서 너무 5대 3까지 많았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각하 기각 각하. 주장들 네. 그 지점을 지금 저는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도대체 이 결정문을 보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그렇지. 정말 주장했던 것들 다 떠올려 보시면은 뭐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내란죄는 내란행위로 바뀌었으니까 국회 의결 없이 했으니까 그건 각하 사유다. 뭐 등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뭐 등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얘기한 사람들은 완전 그냥 빵점이고 네. 각하를 얘기한 사람은 그나마 한 1점, 100점 만점에 한 1점 정도. 저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었던 재판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극우 세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책임 있는 그때까지는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 여당의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주구장창 내뱉어 놓고 결정문 딱 나온 뒤로는 입쓱 닫고 나 이제 결정 모르겠어. 그렇지. 이게 정말 그래서 너무 저는 무책임해. 이런 지점들을 두고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십니다. 네. 결정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네. 정준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애들 오늘 다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꼭 짚어주시고요. 오늘 다 짚어요 그거. 예.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8대0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이 다 통일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0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좋은 평가입니다.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씩 떼서 보더라도 각각이 다 파면 탄핵 소추 의결 사유고 파면 사유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번의 탄핵과 5번의 파면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짓을 벌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서 가지고 저기 실드 치고 뭐 이게 뭐 각하될 거니 기각될 거니 정말 참을 수 없는 법률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네.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하면 이게 이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탄핵 사유 파면 된다라고 네. 했던 건데 사실관계 인정한 거를 쭉 종합을 해보면 내란이 저는 있었다는 거지. 헌법재판소도 이 내란 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도 이 헌재 영향을 미칠 결정문이 것이다.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지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증거법칙 얘기에서 보충 의견 일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점에서는 이견이 안 나왔냐면 말하자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내란죄 수사권 문제 이게 네.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네. 만약에 헌재가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돼서 의문이 있거나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했던 수사 자료들도 헌재에 와 있거든요, 많이. 네. 그 부분들 증거 채택 못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다 증거 채택해가지고 사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전제에 의해서 판단들을 해들어갔다. 네. 저는 그 지점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 소원 푸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리 깔끔하셔.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그 개헌하고 짧게 정리하면 그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가상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의미는 알아 너? 지금 어떤 논쟁이 있는지? 뭐 연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야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란 세력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야권이 있잖아. 네. 이 야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경선을 치르자는 거야. 다 넣어서? 다 넣어서.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런 의미야. 오케이. 그거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각 야당에서 각자의 후보들을 선출을 하고 일정한 선거 국면에서 뭐 단일화를 야권 후보 하든지. 단일화 이런 네.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당별로 후보를 선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다 열어놓고 다 함께 그냥 거기서 한 명을 선출하자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당원 주권하고 죄송한데 정교도 이제 선배님이 하시려고 맞아요. 하는데 그거를. 아니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내는 이유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논의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 내란 종식 쪽으로 지금 모여진 민의를 흐트러뜨리고 싶어하는 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오거나 보수 언론에서 들고 나오면 들고 나와요 지금. 나오는 텐데 네. 그거를 일거에
쳐내면 되는데 왜 이게 민주당의 출신인 우원식 의장이 들고 나와서 그거는 밑밥을 깔아준 그런 결과를 그게 지금 가져온 그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언론들이 이제 마치 이 다수의 많은 여론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써대는 보수 언론들이 생기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화들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네. 대표 현명하게 대치하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하려면요 우원식 의장부터 바꾸서 다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 네.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인데 뭐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60일 안에 그 대선 투표하고 동시에 이 개헌을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보는 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뭔가 뭐 번개불에 콩 먹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급하게 꼭 해야 될 어떤 필연성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국민적 의견과 논의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네. 60일 안에 정해진 일정을 못 박아두고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도 좀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뿌리 깊고 너무 굉장히 광범위해. 넓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헌재에서 파면 결정 됐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렇지 이렇게 않아.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한덕수, 뭐 최상목, 심우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하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내란 세력의 어떤 이 뿌리 깊은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또 마련해 나가는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으로서의 대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떤 분산 어떤 의제가 던져져 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좀 어쨌든 조기에 좀 차단하는 어떤 선을 좀 그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네. 있습니다. 아니 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